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1-3 물질이 녹는 정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5개의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5개의 용어에 대해서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이 과학 개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개의 개념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바로 용매, 용질, 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인 용해, 그 다음에 용해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포화와 석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5개의 용어를 이번 시간 이후에는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석출이란 단어와 포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예시에서는요, 설탕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여러분들 설탕물 하면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에다가 설탕을 녹여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녹아요 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바로 용해라는 과학적 용어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녹긴 녹는데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섞이는 현상, 고르게 섞여서 녹이는 현상을 바로 용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에 설탕을 녹일 때, 물에 설탕이 용해될 때 이 물은 바로 용매인데요. 용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밑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용매라는 것은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에 녹는 설탕, 우리가 물에 녹이는 설탕은 바로 용질인데요. 자, 정확히 용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녹는 물질입니다. 용매에 녹는 물질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용매에 용질을 녹여서 만든 결과가 바로 용액인데요. 다시 표현하면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인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즉 용액은 무엇이다? 용매에다가 용질을 더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더하는, 이렇게 녹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말했던 용어 4가지를 벌써 공부를 다 하셨어요. 자, 용매는 바로 무엇이다?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 그리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용액. 그래서 용매에다가 용질을 더한 게 용액. 그리고 이렇게 용액이 만들어지는 것, 즉 용매에 용질이 고르게 녹아서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해도는 무엇일까요? 이 도자는 바로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용해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차차 배우도록 할 거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도대체 이 물질이 녹는 정도가 왜 물질의 특성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양의 물에 소금을 녹이면, 자, 아까는 우리 설탕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소금물을 만들 거예요.
자, 일정한 양의 물에 우리 컵에다가 물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1티스푼, 2티스푼, 3스푼, 4스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녹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아요.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녹는데 한계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처럼 용매의 양이 일정할 때는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온도에서는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이는 물질에 용질이 녹는 물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의 용액을 바로 포화용액이라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포화라는 단어를 좀 공부를 해보자면 포화는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선생님 배 터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음식 먹었을 때 배 가득 불러서 더 이상 음식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상태. 선생님 배불러요. 배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바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선생님 위가 터질 것 같아요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선생님 위가 포화 상태예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이 가득 찬 상태를 포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득 배가 찬 상태라고 생각해 주세요. 용매가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끝까지 다 먹은 거, 즉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 하는 거죠.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용어, 이 불포화용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불자라는 표현은 아니 불자입니다. 포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포화가 아니면 어떤 상태이죠? 다시 질문할게요. 배가 가득 차서 부른 상태가 아니면 어떤 상태죠? 보통 배고픈 상태죠. 마찬가지예요.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보다 적게 녹아있는 용액, 적게 녹아있는 상태의 용액을 바로 불포화 용액이라 합니다. 자, 교과서 용어로 정리를 해볼게요. 포화 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을 바로 불포화 용액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게 녹아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불포화, 포화 말고 하나 더 배웠어요. 자, 선생님이 써놓은 것 중에 이 과포화가 있습니다. 자, 과포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들 음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배부르게 가득 차게 먹은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했다면 과자가 붙인 거 뭐가 있을까? 잘 먹었다. 우리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식 했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과식, 과자가 뭘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넘어서서 과하게 먹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배우는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말고 하나 더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울 건데요. 과포화 용액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포화 용액은요, 일상적으로는 솔직히 존재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과식을 맨날 할 수 없잖아. 그러다가 위 터져서 죽어 얘들아. 막 과식하면 어떻게? 위가 나 소화 못해 해가지고 다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사실은 존재하기 어려워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순간적으로는 음식을 밀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포화 용액은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바로 이 과자가 이 포화 상태보다 더 올라갔다, 더 넘었다, 불자는 떨어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용어 4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았어요. 자, 정리하자면 용매, 용질, 용액, 용해에 대해서 배웠고 이 용액의 종류에 대해서는 과포화, 포화, 불포화 상태에 대해서 배웠어요. 과포화 상태는 포화보다 더 많이 용질을 녹인 상태고요. 순간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용액은 포화 상태보다 적게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아니, 포화가 아니다. 불포화. 아니, 불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매, 용질, 용액, 용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물질의 특성인지에 대해서 탐구 활동으로 배워볼 건데요. 자, 탐구의 용질에 녹는 양 비교 실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용질의 종류에 따른 녹는 양 비교 실험이 탐구 1번에 있고요. 탐구 2번에는 온도에 따른 녹는 양 비교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탐구 2번 온도에 따른 녹는 양 비교 실험이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탐구 1번은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산칼륨을 실온의 물 10g에 1g씩 녹이면서 얼만큼 녹나 확인했더니 약 3g 정도가 녹았고요. 질산칼륨 대신 붕산을 이용하여서 마찬가지로 녹였더니 0.1g씩 녹인 거예요, 이번에는. 그랬더니 실온의 물 10g에 최대로 녹는 붕산의 양은 약 0.5g이었더라 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최대로 녹는 질산칼륨의 양, 최대로 녹는 붕산의 양, 여기서의 포인트 단어는 최대로입니다. 자, 우리 1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단어가 무엇일 것 같아요? 최대로 녹인대요. 끝까지 완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 포화 상태의 용액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이 얼마지?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최대로라는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이 포화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최대라는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은 포화라는 단어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화 용액을 만드는데 실온의 물 10g에 포화 상태를 만드는데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양은 질산칼륨은 3g이고 붕산의 양은 약 0.5g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질산칼륨이랑 붕산이랑 똑같은 양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이 다르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정도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우리 먼저 준비된 실험 영상을 통해서 탐구 2번을 볼 건데요. 영상 보시면서 1번, 2번, 3번에 있는 물음표의 답을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영상 시작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시험관에 실온의 물 10g을 넣고인데요. 자, 여기서 실온의 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략 몇 도 정도로 알고 계시냐면 약 15도씨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온의 물 하면은 보통 기준 온도가 20도, 30도가 아니라 약 15도 정도를 우리 실험실에서 보통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탐구 결과를 보았더니 실온의 물 10g에는 질산칼륨 5g을 넣었더니 일부 녹지 않고 남아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녹은 양은 얼마이고 녹지 않은 양은 얼마일지를 위에 탐구 1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실온의 물, 똑같은 온도라 생각해 주세요. 똑같은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슘의 양은 약 3g이래요. 그러면 몇 g이 녹고 몇 g이 남아있을까요? 자, 일부 녹지 않고 남아있는 양은 약 2g이겠죠? 그러면 녹은 양은 약 3g입니다. 그래서 5g 중에 3g은 녹고 2g은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녹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아있는 상태의 시험관을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온도를 올려준 거죠. 누구의 온도를 올려준 걸까요? 용매의 온도를 올려준 겁니다. 용매의 온도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용질, 즉 질산칼륨은 모두 녹아버렸어요. 총 녹아있는 양이 5g으로 증가한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얼음물에 든 비커에 넣었대요. 자, 얼음물이 든 비커에 넣었다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용매의 온도를 낮췄다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제는 녹을 양이 줄어서 일부가 석출되었는데요. 자, 이 석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교과서 2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용액에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 상태로 용액에서 분리되는 현상인데요. 분리되어 나오는 이라고 써주세요. 분리되어 나오는. 자, 출자가 이게 나올 출입니다.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이 석자는요, 돌석자예요. 돌은 뭐예요? 고체죠. 돌처럼 고체로 나와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석출이란 뜻은요, 고체 상태로 용액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현상. 고체 상태로 용액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얼음물에 든 비커에 넣었더니 일부가 하얗게 고체 상태로 결정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 용액에서, 액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바로 석출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3번에 얼음물이 든 비커에 넣었을 때는 일부 녹고 일부 녹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자, 정리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탐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번, 2번, 3번을 풀 건데요. 자, 탐구 1과 같은 온도, 같은 온도의 물 100g이래요. 자, 우리 위의 실험에서는 물 10g이었는데 100g으로 10배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용매의 양이 10배가 되면은 용질의 양은 몇 배가 될까요? 녹을 수 있는 양이 원래 질산칼륨은 3g 정도였는데 마찬가지로 10배 증가해서 30g이 녹을 수 있고요. 붕산 같은 경우에는 녹을 수 있는 양이 0.5g이었는데 녹을 수 있는 양이 10배 증가해서 5g이 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실험을 토대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녹을 수 있는 양이 녹이는 물질, 어떤 용매의 양이 늘어나면 녹는 물질인 용질의 양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간단해요. 우리 물 조금 했다가 소금 조금밖에 못 녹이는데 물 많이 했다가는 소금 많이 녹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가? 자, 1번을 토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똑같은 온도에 물 100g이 있어요. 즉, 용매가 있는 거죠. 얘는 용매. 질산칼륨과 붕산은 용질인 거죠. 자, 그러면 일정한 양의 물에,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떻습니까?
질산칼륨과 붕산은 똑같이 흰색이라서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녹는 양을 비교했을 때는 질산칼륨은 30g으로 붕산보다는 훨씬 6배나 더 많이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이 다르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한가? 자, 이거는 탐구 2번이죠. 탐구 2번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물 10g에 질산칼륨을 넣었는데 5g은 처음에 넣었죠. 자, 그랬을 때 뜨거운 물에서는 다 녹고 실온에서는 일부 녹고 일부 남아있고 얼음물에서는 녹았던 게 오히려 석출되어서 나오고 이렇게 녹는 용질의 양이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같은 물질이라도 글씨가 엉망이네. 자, 여러분들은 예쁘게 써주세요. 일정한 양이 물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온도에 따라 다르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2번과 3번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용질의 양이 녹는 정도는 뭐랑 어떻게 달라지나요? 바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용매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교과서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과 붕산의 양은 다르다. 또 같은 물질이라도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에 따라 다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다? 질산칼륨과 붕산의 양은 다르다라는 표현이 바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랑 온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에서 배운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가 탐구 1번을 통해서 정리하기 1번을 왜 100g을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온도에서 자, 숫자 기억하세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이때 최대로 하면 뭐가 또 생각나야 되죠? 어떤 단어가 생각나요? 바로 포화가 생각나야 됩니다.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용해도와 맞습니다. 자, 다시 선생님 말을 좀 더듬었어요. 미안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도 하고요. 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도 용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용해도에 대한 개념, 마지막 5번째 개념까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 표현 잘 주목해 주세요. 즉,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바로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이거 지난 시간이랑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 아닌가요? 지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래요. 얘는 뭐면 어떠면 같은데 어떤 상태면 같은데 똑같은데 일정한데 물질마다 달라 라고 했던 표현 기억하시나요? 자, 이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용해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일정한 값을 나타낸대요?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래요. 그러면 이것을 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는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용해도 곡선, 이 용해도 그래프를 말하는 건데 이 그래프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두 번째,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 그래프는요, 굉장히 시험 문제로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 용해도를 알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용해도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바로 용해도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 낼 수 있는 게 엄청 많다라는 것을 엄청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용해도 곡선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해도 곡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더 축소해서 볼게요. 자, 보통 우리 중학교에서는요, 대부분 다 물 100g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의 용해도를 보는데요. 물이 아닌 케이스도 있긴 한데 거의 잘 다루지 않으니까 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용해도 그래프 그 자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용해도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요. 어머, 지금 붕산, 염화나트륨, 황산구리, 질산나트륨, 질산칼륨까지 엄청 많죠. 자, 여기서 잘 보면은 누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급격하게 많이 녹을까요? 그래프가 엄청나게 가파를까요? 바로 질산칼륨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요, 온도가 변하던 말던 녹는 양의 변화가 거의 없는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염화나트륨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과 가장 작은 물질은 각각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온도가 증가하는데 용해도 변화, 그게 무슨 뜻이야? 이 곡선, 요 그래프가 엄청 빨리 올라가는 녀석이 누구야? 바로 질산칼륨이었고요. 가장 작은 물질이란 표현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온도가 증가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비슷한 상태로 유지하는 녀석이 누구야? 그래프가 거의 안 움직이고 일직선인 친구가 누구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화나트륨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가장 큰 물질은 질산칼륨,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을 써줄 수가 있겠죠.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용해도를 쉽게 눈으로 기울기로 비교할 수 있었어요. 지금 첫 번째 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셔야 되겠죠?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여러분들이 계산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내는지 그래프 분석하는 거 한번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질산칼륨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질산칼륨은요, 이렇게 그래프를 읽어보니까 70도일 때 약 135g이 녹아요. 그리고 30도일 때 약
45g이 녹는다고 해봅시다. 정확한 수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 정도로 해볼게요. 자, 요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질산칼륨을 70도인 용매에 현재 80g을 녹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A라는 시험관 안에 물 100g이 있고 이 물의 온도는 70도예요. 그러면 이 A 용액은 A 시험관 안에 들어있는 질산칼륨을 녹인 용액은 1. 포화 상태이다. 2. 불포화 상태이다. 3. 과포화 상태이다. 어떤 상태일까요? 포화 상태가 되려면 얼만큼? 요 그래프에 점 찍혀 있는 요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이 포화 상태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이죠? 못하죠? 그러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A는 바로 불포화 상태입니다. 자, 이 불포화 상태로 시험관 A가 있는데 이 용액의 온도를 얼음물에 담궈서 30도로 낮춰줄 거예요. 30도로 낮춰주면은 이 30도인 용매 물 100g은 45g밖에 못 녹인대요. 그럼 현재 80g이니까 80g에서 45g만 녹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얼만큼이 석출될까요? 녹지 못해서 쫓겨나 나올까요? 고체 상태로 나올까요? 바로 80에서 45를 빼준 값인 35g이 석출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70도인 물에 현재 80g을 녹였더니 다 녹았어요. 불포화 상태인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을 온도를 낮췄어요. 언제까지? 30도까지 낮췄어요. 30도까지 낮췄더니 이 30도에서 그래프에서 보니까 포화 상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질산칼륨의 양이 45g이래요. 그럼 80g 중에 45g은 최대로 녹고 남은 질산칼륨이 석출된다는 거죠. 고체 상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쫓겨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5g을 이렇게 계산해내는 게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얘를 공식으로 굳이 써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어떻게 계산하냐?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빼주세요.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해가 좀 잘 되셨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넘어가서 이제 기체 용해도를 할 건데요. 이 기체 용해도 배우고 난 다음에 고체에서의 용해도와 기체에서의 용해도를 조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에는 탄산음료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 그 사이다 계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걔가 왜 좋아하냐면 탄산이 진짜 세, 얘들아. 일반적인 다른 7땡 이런 사이다에 비하면 굉장히 탄산이 센 편이라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이 탄산음료는 주로 어떤 기체를 녹이냐면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를 녹입니다. 그래서 이 탄산음료에는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있어서 약간 톡 쏘는 맛이 느껴지는데요. 이 톡 쏘는 맛이 바로 기포가 나서 톡 쏘는 맛을 느끼는 겁니다. 얘는 촉각이에요. 나중에 중3 되면은 미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촉각, 미각 이런 것도 배울 때 또 나오게 됩니다. 또 물에는 산소 기체가 녹아 있어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보기 쉬운 게 횟집 같은 데 가시면 그 관 같은 거 있어서 기포가 보글보글 막 나와요. 그게 이제 산소 녹이려고 계속 산소를 주입해 주는 거거든요. 안 그럼 물속에 물고기들이 이제 숨 쉬면서 그 안에 있는 산소를 다 쓰니까 얘네가 나중에 산소 농도가 낮아져서 죽게 돼요. 그럼 신선하지 않겠죠? 횟집에서는 횟감이 신선한 게 포인트인데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소를 꾸준히 제공하는 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횟집 지나다니다가 그 수족관 같은 거 보면은 꼭 그 안에 관이나 기포가 나오는 데가 어딘지를 꼭 한번 보세요. 그 녀석이 바로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속에서 숨을 쉬게 해줘요. 즉, 기체 상태의 물질 또한 용매에 녹을 수 있다. 용해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탄산음료나 이렇게 물의 산소 포화도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체의 용해도는요, 마찬가지로 기체의 종류,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아요. 아까 고체와 달리 뭐가 하나가 추가됐다? 얘들아, 아까 듣지 못했던 단어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뭘까요? 바로 압력입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에서는요, 아까와 달리 이 물질의 종류와 온도만 따졌던 것과 달리 바로 압력에 대한 영향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실험 영상을 배울 건데요. 배우기 전에 먼저 옆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체의 용해도와 기체의 용해도를 좀 구별합시다. 고체의 용해도. 자, 이 고체의 용해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 얘들아? 지금 물질의 종류와 용매의 온도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체의 용해도는요, 물질의 종류뿐만 아니라 온도와 압력까지 추가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압력이 추가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와 기체의 용해도 이렇게 구별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 옆에 209페이지 기체 용해도 실험을 한번 볼 건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최대한 요 밑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실험 2개를 통해서 이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은 이제 뜨거운 물에 담긴 시험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빼낼수록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탄산음료에서 기포가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기포는 무엇이에요? 바로 기체 방울이죠. 공기방울이에요. 그러면 이 기포가 왜 발생해요? 물 안에 녹아있던 것이 빠져나와서 그런 거죠. 즉, 탄산음료 안에 물에 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자,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양이 녹을 수 있는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 양이 감소했다는 뜻은 이산화탄소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기포가 발생한다는 뜻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지 못하고 빠져나온다는 것이고, 이 물에 녹지 못하고 빠져나온다는 뜻은 바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포가 발생해요를 기포가 발생한다가 아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을 수가 없어서 나온 거를 보아하니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줄어들었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 실험을 토대로 온도와 압력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 보래요. 자, 온도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었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나온 첫 번째 실험이었어요. 자,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 건 뜨거운 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력과 관련된 것은 두 번째 실험에서 공기를 빼낼수록, 공기를 빼냈단 말은 압력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감소할수록 기포가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1번 실험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작아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온도가 높을수록 기포가 발생했어요. 기포가 발생한 것은 용해도가 작아진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추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작아집니다. 즉, 압력이 낮을수록 기포가 더 발생했다는 뜻은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언제 기체 용해도가 올라갈까요? 거꾸로. 언제는 올라가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낮아지는 케이스와 올라가는 케이스 둘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는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는 케이스만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는 언제 높아지지?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입니다. 자, 지금 본 내용을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산음료가 든 시험관을 뜨거운 물에 넣거나 탄산음료가 든 감압 용기에 공기를 빼내면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자,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작아져서 물에 녹지 못하고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뜻은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작아진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즉, 기체의 용해도는 여기다.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입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방금 위 실험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반복했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그러면은 언제 올라가냐? 온도가 낮을수록 높아지고 압력이 높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기체의 용해도를 표현할 때는 항상 온도와 압력을 동시에 표시해 줘야 됩니다.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기체의 용해도와 고체의 용해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았어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용어 5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포와 속출까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 마무리 정리로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기억하세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무슨 상태? 포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용질의 그람 수를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용해도라고 합니다. 이럴 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떨 때 커질까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고 압력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봤던 내용과 거꾸로 된 거였어요. 지금 위에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라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거꾸로 이렇게 2번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이 연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적 사고력 문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적 사고력에서 우선 우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의 마개를 천천히 열면 기포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고 빠르게 열면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라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탄산음료 2캔을 한번 뜯어보세요. 병음료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천천히 열 때 기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빠르게 열 때 기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이렇게 천천히 연다는 뜻은 안에 그 탄산음료 안은 굉장히 압력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얘를 천천히 열게 되면은 압력이 천천히 낮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천천히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빠르게 연다는 뜻은 빠르게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국 기포가 빠져나온 최종 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천천히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조금씩 기체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기포가 적게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 반면에 빠르게 열게 되면은 빠르게 압력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